그 남자 의사 선생님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이제 공보위라고 가는데 그 공보위 커뮤니티에서 한번 인기가 있었던 글이 있어요. 남자 비뇨기과 선생님인데 들을 셀프로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쇼잉 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주 원장입니다. 괴담설보다는 사실 성형외과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일할 때인데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드레싱 중에 발가락 자르는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게 다들 놀라시는 부분인데 사실 성형외과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상처 치유에 관한 일들을 다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있던 성형외과는 이제 혈액순환과 관련된 이제 상처 치유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당뇨발이라고 있어요.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당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그게 오랜 시간 지속되면 신경도 마비가 되고 그러면 상처가 생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당이 높아지면 상처 치유가 더 더뎌지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발가락이 썩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이러다 보면은 급격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발가락이 꽤나 진행한 상태로 내원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새까맣게 딱딱한 숯덩어리처럼 변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걸 놔두면은 절대로 낫지 않거든요. 그리고 점점 진행하고 그래서 그 썩은 부위를 절단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진짜 숯처럼 변해가지고 손만 톡 대도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미 감각이 다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드레싱 하는 과정 중에 매일매일 조금씩 정리하게 돼요. 전공의 때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드레싱이에요. 드레싱. 환자분들의 드레싱을 직접 다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썩은 부분들은 도려내고 새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계속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가락을 굉장히 많이 절단을 했었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 내원할 때는 10개 발가락을 다 가지고 오셨다가 퇴원하실 때는 한두 개만 살리고 나머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찍 오셔가지고 치원하고 치료하고 잘 돼서 빨리 10개 발가락 다 무사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제 론저라고 해가지고 벤치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괴사된 조직을 잘라내는 거죠. 그럼 이제 뼈 같은 부분도 진짜 그냥 으스러지거든요. 약간 밭동산 부러지듯이 그렇게 부러져요. 통증이 없어요. 환자분들 통증이 전혀 없으시고 감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빨리 잘 잘라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론저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쓰는 톱 같은 걸로 잘라내고 치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도 잘 안 나요. 그래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괴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레싱을 하다가 이 사람 피가 너무 안 간다 그러면은 저희 혈관외과랑 이제 상의해가지고 혈관외과에서 실제로 피를 갈 수 있게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과 시술을 하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이렇게 계속 협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성형외과가 사실 타과와의 협진이 굉장히 많은데 당뇨발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이식한 분들처럼 이제 혈액이 순환이 안 좋고 몸에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과, 외과와 협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성형외과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맨날 드레싱만 해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드레싱을 하면서 내가 하는 시술로 인해서 낫는 게 직접 보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정성을 쏟게 되고 환자와 좀 친밀도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도 발전하고 환자도 나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처음 봤을 때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치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을 환자와 함께 해나가면서 서로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거라면은 성형외과에서 또 많이 하는 게 혓바닥 만드는 거였어요. 대학 때 많이 했던 게. 물론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교수님들이 할 때 이제 같이 옆에서 도와줬던 부분들인데 이제 설암 환자들 태국 같은 경우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씹는 담배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설암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구강암, 설암, 턱뼈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안면을 재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혓바닥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허벅지에서 이제 살과 근육, 지방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접어서 혓바닥을 만드는 거죠. 그 수술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설암이 걸리시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셨는데, 담배 피는 분들이 전부 다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수술을 유리피판술이라고 해요. 유리피판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돼요. 근데 검사상에서 괜찮아도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첫날에 수술에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다음날 바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제거를 하고 그 반대쪽에서 떼서 다시 이식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이식 수술이 꽤나 오래 걸려요. 이비인후과에서 제거를 하고 저희가 재건을 하고 하면 토탈 12시간이 넘는 수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이틀 연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넘게 입원해 계시고, 그 과정에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계속 드레싱을 하고, 그리고 그 수술하면 집에 못 가거든요. 1시간별로 계속 가가지고 그 피판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용 거머리를 물리기도 하고, 또는 직접 우리가 피를 내서 피 색깔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머릿속에 다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기간을 보냈는지 다 알고, 그 제일 힘든 기간에 제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아직 이름까지 기억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수님이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배웠지만, 이 3차원 혈을 딱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마치 우유곽 펼치면은 모양 나오듯이 그거를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혓바닥과 모양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하게 살아난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거는 실제 저희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좀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 남자 의사 선생님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이제 공보위라고 가는데, 그 공보위 커뮤니티에서 한번 인기가 있었던 글이 있어요. 남자 비뇨기과 선생님인데 정관 수술을 셀프로 하신 거예요. 물론 정관 수술은 일단 시야가 확보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관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셀프 시술기를 아주 자세하게 남긴 게 있으세요. 그거 보면은 보고 있는 저 자신도 좀 움츠러들어요. 오늘은 제가 성형외과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얘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슈어잉 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